오늘은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앞으로 살을 빼고 나서 건강한 식습관을 잘 유지를 하셔야 체중이 잘 유지가 되고 또 더 건강해질 수 있으실 텐데, 건강한 식습관을 한 10개명으로 10가지 정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이라고 하면은 물론 날씬한 몸매를 포함하기도 하지만은 암이나 혹은 심혈관 질환 같은 여러 가지 질환들을 앓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건강한 식습관이겠죠. 먼저 첫 번째로 골고루 먹어라입니다.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듣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런 것들, 비타민, 미네랄, 무기질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이 장기간 불균형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은 몸이 이제 생리 기능을 하나씩 잃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기는 참 어렵죠.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일주일 초반에 내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다 하면은 후반에는 지방과 단백질을 많이 먹어주고 이런 식으로 일주일 안에서는 어떻게든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해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짜지 않게 먹으라는데 그 소금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안 먹으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가 손발을 움직이는 것도 신경 전달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신경 신호가 원활하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잘 가능한 건데, 그리고 산염계 평형을 맞춰주기도 하고 삼투압을 잘 맞춰주기도 하고요. 이 소금이 생명 유지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가 많이 먹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적정한 소금 섭취량은 얼마나 되느냐? 한 1500mg에서 2000mg 정도가 적정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얼마나 먹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4000mg 정도를 평균적으로 먹는다고 합니다. 2배가 되니까는 일단 많은데, 그러면은 암과 심혈관계 질환 혹은 고혈압 등을 유발하는 이런 정도의 섭취량은 얼마나 되는가 하면은 5500mg 정도입니다. 굉장히 근접하죠. 한국인의 식단이. 그래서 이 소금 섭취량을 조금 줄여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달지 않게 먹어라인데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죠. 달지 않게 먹어라. 근데 왜 그럴까요? 일단은 살이 찌겠죠. 그죠? 고열량 식품이다 보니까는 굉장히 잉여 열량이 많게 되고, 그러면서 살로 지방으로 전환이 많이 되게 되고, 우리가 보통 달게 먹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설탕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런데, 이 경우에는 혈당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갑니다. 몸에서 혈당을 급격하게 자꾸 올리다 보면은 나중에는 인슐린이 분비가 돼도 제대로 이 혈당의 제어가 안 되게 돼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를테면 꼭 그 항생제를 많이 먹으면 내성이 생기는 거랑 비슷해요. 인슐린이 분비가 돼도 우리 몸의 그 세포 안쪽으로 혈당이 전달이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당뇨 같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설탕을 줄이시는 편이 좋고요. 수분은 충분히 섭취해라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서 수분이 얼마나 차지할까요? 기준이 얼마나 될까요? 70%. 오! 정확하십니다. 네. 수분이 60%에서 70%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기준이 높죠. 그런데 우리가 하루에 숨 쉬면서 혹은 소변으로, 땀으로 배출되는 수분량이 얼마나 될까요? 5리터. 그거는 조금 많습니다. 조금 많고 2.4리터 정도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출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섭취하게 되는 양이 약 1리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가로 섭취해야 되는 물의 양은 3리터 이상. 한 1.4리터 정도는 적어도 먹어줘야겠죠. 2.4리터를 배출을 하는데 1리터를 먹으니까, 음식을 통해서 먹으니까 나머지 1.4리터를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먹으면 되느냐? 내가 페트병을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양을 대충 알려드리면은 종이컵 한 잔이 180ml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8잔 정도 마시면은 적정량을 섭취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보다 조금 더 드시면 좋고요. 그리고 한 번에 다 드시기보다는 나눠서 섭취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채소를 많이 먹어라. 이것도 얘기는 많이 듣는데 도대체 왜 그런 건가 하면은, 요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식물성 지방과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채소에는 그런 좋은 단백질과 지방도 많지만은 여러 가지 식이섬유라든지 미네랄 같은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골고루 갖춰져 있죠. 그리고 채소를 통해서 섭취하는 지방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포화 상태가 덜 되기 때문에 좀 더 활동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로 좀 더 전환이 잘 되고 우리 몸에 덜 쌓입니다. 엉덩이가 좀 가벼운 지방산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스턴트 식품이나 혹은 이런
많이 가공된 음식들 그런 것들을 먹게 되면 거기에는 포화지방산이나 트랜스지방산이 많이 들어있게 돼 있죠. 그런 친구들은 몸에 잘 쌓이고 영양소로 소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좀 엉덩이가 무거운 지방산이죠. 그래서 그리고 채소 같은 식물성 단백질, 지방을 통해서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은 암이나 심혈관계 같은 질환들도 많이 발병률이 낮아진다고 하니까요. 이걸 많이 드시는 게 좋겠죠. 가공식품을 줄여라. 이 가공식품에는 주로 정제된 탄수화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공된 탄수화물들은 아까 그 앞에서 말씀드린 혈당과 마찬가지로 혈당을 굉장히 빠르게 올리게 되죠. 그래서 당뇨병이나 그런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에 노출될 확률도 높아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합성 조미료나 가공 식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는 건강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배부르지 않게 먹어라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도 일단 배부르게 먹게 되면은 미녀 칼로리가 많다 보니까는 살이 많이 찌게 되겠죠. 체내에서 지방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자꾸 배부르게 먹다 보면은 위장이 자꾸 늘어나게 됩니다. 위장이 내가 배부르다라고 느끼게 될 정도, 배를 두드릴 정도가 되면은 이미 120% 부풀어 있는 상태입니다. 100% 이상이 차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느끼게 되기 때문에 계속 배부르게 먹게 되면 위장이 점점 좀 늘어난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포만감을 좀 덜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음식량이 점점 섭취량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약간 포만감을 느끼기 전 상태에서 식사를 멈춰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먹으라인데, 규칙적으로 먹으라는 말이 꼭 하루 3끼를 다 먹어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루 2끼를 먹어도 좋으니까 제때 딱딱 시간에 맞춰서 드시는 편이 좋은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 몸이 굉장히 환경에 잘 적응을 하는 상태입니다. 환경에 적응을 잘 하는 동물인데, 우리 인간이라는 개체가 규칙적으로 먹지 않고 먹다가 안 먹다가 이렇게 불규칙하게 드시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데 열량을 제대로 섭취를 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인식을 해서 몸이 지방을 잘 이렇게 쌓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기초대사량도 점점 떨어지게 되고요. 그런데 규칙적으로 드시게 되면은 그때제때 열량이 잘 공급이 된다는 걸 몸에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몸이 그렇게 지방을 잘 쌓는 형태로 바뀌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중요하게 되고요. 천천히 먹어라라는 게 저희 업계동무에서 다이어트를 할 때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뇌에서 포만중추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부르다고 느껴서 이제 음식물을 그만 먹어야겠다라고 느끼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치인데, 포만중추가 작동을 하려면 약 20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밥 얼마 만에 먹죠? 10분. 10분? 그렇죠. 10분 안팎에서 먹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미 위장이 꽉 찬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도 포만감을 느끼지가 못하게 됩니다. 천천히 먹어서 포만중추가 작동을 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천천히 드시는 게 좋고, 그리고 오래 일해서 씻다 보면은 효소 같은 것들이 많이 섞이게 되면서 소화도 좀 더 원활하게 됩니다. 영양소를 섭취하는 그 효율도 좀 더 높아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즐겁게 먹어라인데, 우리가 탄수화물 안 먹겠다, 설탕 같은 거 아예 안 먹겠다라고 좀 극단적으로 식생활을 바꾸게 되면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기존의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만치 못하게 되는데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겠죠. 즐겁게 드시는 게 어떻게 즐겁게 먹느냐? 물론 이렇게 가족들과 단란하게 식사를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음식을 골고루 먹되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나중에 먹는 겁니다. 아주 먹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를 들어서 케이크를 먹고 싶다고 할까요? 케이크를 먹고 싶으면은 그 전에 채소나 과일 같은 좋은 음식들을 먼저 먹고 마지막에 이제 배부를 때쯤 해서 조금만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식단을 조절하시면은 당뇨 환자분들도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시기가 굉장히 쉬워지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지혜로운 방법으로 식습관을 바꾸시면은 좀 더 건강하게 즐겁게 좋은 식습관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서 오늘은 10개명으로 알려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한 가지씩 한꺼번에 10가지를 다 지키려고 하면 힘드시니까는 한 가지씩 내 생활에 습관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